50대엔 꿈꿨다. 그러나 63세 전직 교사, 퇴직 후 5년 만에 절망에 빠지다. 이 문장을 처음 들으면 에이 설마 저렇게까지 될까? 라고 생각하기 쉽죠. 특히 50대 중반쯤 되면 어느 정도 아이들도 다 컸고 집도 웬만큼 마련해놨고 앞으로의 은퇴 생활을 꿈꾸게 됩니다. 조금만 더 일하면 퇴직금도 꽤 될 테고 연금도 나오니까 편안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도 하게 되고요. 그런데 막상 60대가 되고 나면 내가 예상했던 노후와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이 꿈꿨던 대로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걸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은퇴 준비 혹은 이미 은퇴 후에 계신 분들을 위해 제가 주변에서 듣고 경험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실제 겪었던 3가지 사례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조금은 구어체로 편안하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나름대로 준비 잘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은퇴 후 삶을 좀 더 세심하게 설계해보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고요. 1. 퇴직 직후에도 그대로인 소비 패턴. 우선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제 지인은 30년 넘게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시다가 60세에 정년퇴임을 하셨어요. 은퇴 전까지 내가 그래도 한 직장에서 버틴 덕분에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곧 나오겠지라고 기대하셨대요. 실제로 퇴직금이 꽤 나와서 처음에는 마음도 넉넉하시고 딸 결혼 자금도 보태주고 여행도 한번 다녀오셨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비 패턴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장 직장에 다니지 않는다는 게 실감이 안 나서 여느 때처럼 외식을 자주 하고 가끔씩은 해외여행 계획도 세웠죠. 원래 취미가 쇼핑이셨는데 그 생활 습관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후엔 아껴 써야지 머리로는 생각하셨지만 정작 실전이 되니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게다가 또 하나 큰 변수가 생겼어요. 자녀들이 손주를 낳았는데 갑자기 아이 돌보는 일을 맡아달라고 부탁하더랍니다. 마음 약한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도와주고 싶죠. 그러다 보니 아이를 봐주며 오가는 교통비, 옷값, 기타 간식비까지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렇게 조그마한 지출이 매달 눈덩이처럼 불어나다 보니 퇴직 3년 차에 통장 잔고가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때부터는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허리띠를 졸라매려 했는데 이미 재정 상태가 계획보다 훨씬 안 좋아졌다는 걸 깨달으신 겁니다. 이 지인의 경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퇴직 후엔 내 라이프 스타일도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50대에 상상했던 풍요로운 은퇴 생활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출 규모를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막상 퇴직 후에야 그걸 깨닫게 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2. 무턱대고 제2의 인생 찾기. 두 번째 사례는 조금 결이 달라요. 어떤 분은 교직 생활에서 은퇴하자마자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겠다 라고 큰 포부를 가지고 제2의 직업을 만들려고 하셨어요. 요즘 흔히 은퇴 후에도 현역으로 를 강조하기도 하고 또 늦게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라는 욕구가 들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하려던 일이 너무 막연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 평소에 책방 운영이 로망이었대요.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아담한 독립서점을 열고 동네 아이들과 독서 모임도 하면서 삶을 누리는 그림을 그렸죠. 그런데 직접 퇴직해보니 대출을 받아서 책방을 열어야 할 형편이고 시골 마을에서 책을 살 사람이 얼마나 될지도 불투명하더랍니다. 결국 엄청난 투자 비용이 필요하진 않았지만 예상했던 수익도 거의 없었고요. 한마디로 이 사업이 취미 수준이면 몰라도 안정적인 수익원이 되긴 어려운 구조였던 겁니다. 원래는 정년퇴직 후 여유롭게 살면서 책방을 취미 삼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막상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니 이거라도 본격적으로 해야지라는 다급한 마음이 든 거죠. 그러다 보니 적절한 시장 조사나 비즈니스 모델 검증 없이 사비와 대출을 얹어서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적자가 누적되면서 더 큰 스트레스가 되었던 겁니다. 결국 2년 정도 책방을 운영하다가 문을 닫았고 그때 남은 건 무거운 대출 이자와 내가 이 나이에 또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자괴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2의 인생을 꽃피우자 라는 굳은 의지로 시작했지만 준비 없이 뛰어들면 오히려 은퇴 자금을 까먹고 삶에 대한 의욕도 꺾어버리는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3. 투자 미숙과 가족의 돌발 변수. 마지막 세 번째 사례로는 퇴직금을 받아서 투자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우입니다. 이 분도 교사 생활을 꽤 오래 하셨는데 주변의 투자로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렸다고 해요. 요즘은 그냥 은행 예적금만 넣어서는 부족하다. 주식이나 펀드로 좀 불려봐야 한다. 이런 말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스스로는 투자 경험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인터넷 카페나 유튜브 영상만 보고 혼자 서투르게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소소하게 주식에 투자했다가 어쩌다 운 좋게 조금 이익이 나면 이거 해볼 만한데? 싶어서 더 공격적으로 돈을 넣게 되었고 한두 번 크게 손해를 봐도 곧 반등할 거야 라는 희망에 매달리다 보니 어느새 퇴직금의 상당 부분이 줄어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 와중에 가족 내 돌발 변수까지 터졌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요양비와 간병비가 예상치 못하게 많이 들었다거나 갑자기 자녀가 실직해서 한동안 생활비를 보조해야 했다거나 그런 식으로 대형 지출이 생겼던 거죠. 결국 나중에 회복하면 다시 채워 넣으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투자금도 제대로 회복하기 어려웠고 결국 연금만으로 빠듯하게 생활하면서 빚까지 갚아나가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퇴직 후에는 사실 새로운 수입원을 만드는 일이 쉽지 않은데 기존 수입교사 월급도 없고 투자로 인한 손실까지 떠안게 되면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여기서 다시 뭐라도 해봐야 하나? 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하죠. 결국 은퇴를 같이 준비해야 한다.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사례를 종합해보면 가장 중요한 건 은퇴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라이프 스타일 및 재정 계획과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은퇴했는데 자녀가 갑자기 손주 돌봐달라고 부탁하거나 경제적으로 기대어오면 그 파장이 고스란히 퇴직자에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족 간 충분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퇴직하고 나면 앞으로의 용도는 이 정도 수준으로 가능하다. 더는 큰 지원은 힘들다 하는 이야기들을 사전에 솔직하게 나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 사람에 따라 나는 퇴직하면 무조건 놀겠다. 가 좋은 선택일 수도 난 그래도 일은 해야겠다. 가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쪽이든 실제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미리 뼈대 있는 계획을 세워두어야 나중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 중에는 당장 월급이 꾸준히 들어오니까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은퇴 후에는 달라집니다. 돈이 들어올 구멍은 정해져 있고 나갈 구멍은 생각보다 다양하거든요. 63세 전직 교사, 퇴직 5년 만에 맞닥뜨린 현실.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 63세 전직 교사분도 사실 50대 중반까지는 나는 그래도 안정적인 교직에 있으니까 은퇴하면 돈 걱정은 없겠지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월급도 나름 꾸준히 모았고 퇴직금의 연금도 받으니까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실제로 퇴직 후 5년이 지나니 통장 잔고와 월 생활비의 간극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소비 습관이 바뀌지 않았고 아들 내외가 뜻밖의 도움을 요청해왔으며 그로 인해 다시 빚까지 떠안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은 더 늦기 전에 대책을 세우려고 생활비를 최소화하고 소소한 아르바이트라도 알아보며 자녀들에게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확실히 전하고 계신다고 해요. 이분이 좀 더 일찍 제대로 된 은퇴 설계를 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왔을 텐데 하시는 걸 보면 남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마무리 꿈꾸되 대비하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은퇴 후를 꿈꾸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은퇴 이후에도 하고 싶은 일이 많다면 그 꿈을 구체화하고 가능한 한 일찍부터 재무계획과 생활계획을 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내 은퇴 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어떤 지출이 늘고 어떤 지출을 줄일 수 있을까? 예상 밖의 돌발 상황 간병, 자녀 지원 등에 대한 대책은 준비돼 있나? 이런 것들을 미리 점검하자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배우자,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저녁 지도를 그리듯 구체적으로 의논해 보시길 권합니다. 나 홀로 멋진 노후를 준비한다 해도 가족의 요청이나 건강 문제, 갑작스러운 지출 같은 외부 변수가 터지면 그대로 휘청이거든요. 마지막으로 혹시 이미 은퇴하셨는데 준비가 부족했다고 느끼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소비 계획을 재점검하시고 새로운 수입원을 찾되 무리하게 투자나 사업에 뛰어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늦었다고 느낄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도 있잖아요. 오늘 제 글이 조금이나마 힌트가 되어서 50대엔 꿈꿨는데 60대의 현실을 맞닥뜨릴 땐 준비가 돼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은퇴라는 게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통과 의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단단한 준비와 가족 간 협력이 필요한 프로젝트입니다. 부디 결코 혼자서 헤쳐나가야 하는 막막한 길이 아니라 함께 소통하고 함께 대비할 수 있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